자, 지금 자면 정확히 8시간이나 잘 수 있겠네? 좋아. 멜리사가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군. 나도 눌러줘야지. 7시간만 자도 되지 뭐. 그치? 잠깐 인터넷 좀 하고. 캥거루 아기는 꼭 꼬마곰 젤리처럼 생겼군. 뭐야? 알람 울릴 때까지 5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아, 또 이러다니. 네, 또 그랬어요. 매일 밤이 그렇죠. 잠이 잘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을 세도 소용없고 따뜻한 우유 한 잔도 도움이 안 될 때 말이죠. 자, 제가 빠르게 잠들 수 있는 조금 파격적인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수면 전문가들도 인정한 방법들입니다.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잠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좀 파격적이라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크게 뜨고 계속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잠들지 않을 거야.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잠이 들라는 명령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잠이 들기 위해서는 긴장이 풀려야겠죠? 하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시면 근육긴장법이 무엇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우선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발가락부터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아리, 무릎순으로 상체를 이동하며 머리 끝까지 올라가세요. 마지막에는 머리를 쥐어짜듯이 긴장시킵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긴장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완할 수 있고 잠도 잘 오게 되죠. 만약 생각할 게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쉽습니다. 종이에다가 그걸 다 적어보세요. 그렇게 다음날 해야 할 모든 일을 전부 적어놓는 건 뇌에게 내일 할 일을 다 적어놨으니 까먹지 않을 거야 하고 안심시키는 것과 같죠. 자,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오늘 여러분이 했던 정말 창피했던 대화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같은 거요. 주의를 다른 데로 끌만한 게 필요하겠군요. 우선 여러분의 하루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침대에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침에 눈 뜬 시간까지의 모든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들을 되짚어 보신다면 아마 너무 지루해서 곧 잠이 드실걸요? 물론 비눗방울 불기도 항상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건 엄청나게 반복적인 일이라서 거의 최면술과 비슷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눗방울 불기는 여러분을 잠들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호흡 운동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이건 요가에서 하는 478 호흡법과 많이 비슷한데요. 방법은 천천히 4까지 세면서 코로 숨을 들이쉰 후 숨을 참고 7까지 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8까지 세면 됩니다. 빠른 수면을 위한 깊은 호흡은 방울을 불든 안 불든 간에 여러분이 눈꺼풀을 벽돌처럼 무겁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단 60초만 해요. 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시계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자꾸 시간을 확인하신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러면 코르티솔 레벨이 올라가서 심장이 빨리 뛰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잠잘 준비를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밤에는 시계를 가리거나 아니면 아예 방에서 없애버리세요. 요즘 생체 리듬이 바뀌어서 항상 전화기로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전화기 역시 없애야 한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거나 머리에 떠오르는 이상한 질문을 검색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은 전화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그게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블루라이트는 여러분의 뇌가 낮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도록 도움을 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는 것을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그러니 TV,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멀찍이 떨어뜨려 놔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최소 2시간 전부터는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거나 블루라이트 필터 앱을 다운받아 쓰시고요. 만약 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눈을 굴려보세요. 아,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진짜 좋은 꿀팁이라니까요. 수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눈알을 굴리는 운동은 눈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서 여러분이 졸리다고 느끼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트릭은 여러분의 뇌가 더 많은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곧 여러분의 눈은 정말로 빙글거리며 돌게 될 겁니다. 꿈나라로 빠지면서 말이죠.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아늑한 침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몸을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잠이 깨는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신경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장 박동과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잠들기 위한 최적의 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은 물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이게 효과적인 진짜 이유는 일단 목욕이나 샤워가 끝나고 나면 몸이 체온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몸이 체온을 낮출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하세요. 목욕 후 1시간 반 정도 몸을 식히시면 충분할 겁니다.
여러분의 방도 수면에 적합하게 준비가 되었나요? 불 껐고 커튼도 다 닫았고 전자기기도 전부 다 침대 옆에서 치웠죠? 확인! 이것도 확인! 그럼 여러분의 가구도 풍수에 따라 잘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수면과 내적 평화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네, 이것도 지키시면 좋아요. 우선 침대 양옆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야 하고 침대를 방의 북서 쪽에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침실을 정돈하는 동안에 방의 온도를 약간 낮춰놓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아마 아주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바로 잠들게 될 거라고 생각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에 잘 때 시원한 쪽에서 자려고 베개를 몇 번이나 뒤집는지 말이죠. 그러니 방을 조금 서늘하게 해보세요. 약 20도 정도로요.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양말을 신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신체 내부 온도를 조절하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그러니 이것을 지키신다면 쉽게 잠이 들 뿐만 아니라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매트리스는 어떨까요? 도대체 언제 산 건지 기억은 나세요? 아마 오래 쓴 매트리스는 길이 들어서 여러분의 몸을 더 편안하게 감싸준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트리스는 8년마다 바꿔야 한다고 하네요. 질 좋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몸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편안하지 않다면 숙면은커녕 어떻게 잠이 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베개를 여러분 다리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는 걸 예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여러분의 허리와 엉덩이가 직선이 되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침에 관절통이 훨씬 줄어들겠죠? 저요? 저는 밤새 베개에 둘러싸여서 잔답니다. 물론 강아지와 고양이도 함께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강아지를 껴안고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와 한 침대를 쓰는 여성들이 고양이와 같이 자는 쪽보다 훨씬 더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고양이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이 실험 참가자들은 또한 강아지랑 자는 것이 다른 사람과 자는 것보다 방해를 훨씬 덜 받았다고 말했다는군요. 또 하나는 낮 동안에 햇볕을 충분히 쬐시라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과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햇볕은 여러분의 몸이 비타민 D를 생성하도록 도움을 주죠. 반면 충분한 햇볕을 쬐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결핍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종류의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울증과 불면증 같은 건 말이죠. 그러니 낮에 개와 산책하면서 충분한 햇볕을 쬐도록 하세요. 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요. 낮 동안에 낮잠을 주무시는 건 어떤가요? 아니 진짜로요. 밤에 잠을 잘 못 잘 거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낮잠을 30분 이하로 자는 건 전반적인 두뇌 기능에 도움이 되니까 당연히 숙면에도 좋죠. 중요한 건 30분 이하로 주무셔야 하고 매일 주무시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생체 리듬이 망가져서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식도 피하셔야 합니다. 배가 부르니 금방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더라도요. 만약 여러분의 위장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 당연히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겠죠. 위장에게 일을 시켜놓고 몸이 잠을 잘 자기를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록 노력하세요. 우리의 신체는 규칙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건 여러분의 생체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잠자리에 들기 미션에 도전해보세요. 주말까지 포함해서요. 아마 21일 정도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찬물로 세수하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